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엑셀 버전 2021 교재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엑셀 실행해주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에서 새 통합 문서 클릭해 열어주세요. 시험장에서 문제지 받게 되면요, 교재에도 이거 나와있죠.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나와 있습니다. 파일, 저장 위치, 저장명, 규칙, 그리고 아래쪽에 답안 시트 이름, 이런 거 모두 지시되어 있으니까요, 이 내용들 먼저 읽어봐 주세요. 그럼 이제 파일 저장할게요. 화면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있죠? 클릭. 그 다음에 찾아보기 눌러주세요. 저장 위치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고요. 파일명, 저장 규칙,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 수험번호 있다면 그거 사용하고요. 없다면 교재에 있는 거나 이메일 숫자 8자리 이렇게 입력해 사용하세요. 저장 눌러주세요. 시험장에서 파일명이 이미 지정되어 있다면 자신의 수험번호와 자신의 이름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열너비 설정할게요. A열 머리글, 여기에서 마우스 클릭,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선택, 숫자 1 입력 확인,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글꼴에 대한 설정이 제1작업의 조건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현재 모든 셀 굴림에 11포인트죠. 이 상태면 바꿀 필요 없고요. 다른 글꼴로 되어 있다면 A열의 왼쪽 이 삼각형 모양 있죠? 여기를 클릭. 그러면 모든 셀 선택되었죠? 그때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11포인트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시트 1 이름이 써 있는데요. 컨트롤 키 누르고 이 시트를 마우스로 오른쪽 드래그 한번, 다시 한번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드래그 한번, 이렇게 해주면 3개가 만들어지죠. 제일 왼쪽에 시트 1 이거 이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여기는 제1작업 이름 변경하고요. 가운데 시트명 더블 클릭, 여기는 이름 제2작업으로 변경, 세 번째에 있는 이 시트명 더블 클릭, 여기는 이름을 제3작업이라고 변경하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모든 셀은 A열 너비 조절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1작업에서 B4 셀 가주세요. 출력형 탭 보면은 1, 2, 3행에 도형이 있고 오른쪽에 확인, 결제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4행에서 14행까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표처럼 내용들이 만들어져 있죠. 이 내용들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로 타이핑해서 내용을 작성해 줘야 돼요. 그래서 B4에서 J14까지 이 셀인데요. 여기에 내용 작성할 때 두 줄로 입력되는 곳도 있고요. 셀 병합하는 곳도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두 줄로 입력하는 것, Alt키 더하기 엔터키에서 한 셀에서 두 줄로 입력하는 것, 한 줄 입력하고 Alt 엔터 다음 줄 입력하고, 그렇게 하면 두 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내용 입력할 건데요. 화면 확대, 컨트롤 마우스 휠 이렇게 하면 확대, 축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크기 조절해서 글자 입력하는 것들, 특히 숫자들 틀리면은 나중에 제2, 제3, 제4작업 계속 감점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글자 틀리지 않도록 화면 확대해서 글자 잘 보고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는 내용 중에 괄호 1에서 6번까지 그 셀들은 내용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H14셀에 도담 써 있는 거 있죠? 그것도 입력하지 않는 셀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입력하는데요. 셀 합치기 하는 셀들 아직 셀 병합하지 않았으니까요. 첫 번째 셀에다 그 내용들 모두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내용들 여러분이 입력할 수 있는 만큼 모두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입력했고요. 아직 정렬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제 문제지에서 출력 형태하고 조건 같이 보면서 설명할게요. 먼저 조건의 첫 번째 글꼴 설정이 있고요. 바로 다음으로 정렬이 있는데요. 숫자와 회계 서식에 대한 정렬, 오른쪽 정렬. 이 표에서는 숫자로 되어 있는 셀들 G열과 H열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서식은 모두 가운데 정렬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서식이 더 많죠. 그러면 B4에서 J14까지 먼저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고요. 나머지부터 할게요. 홈에 맞춤해서 아래쪽에 있는 게 수평 정렬, 위쪽에 있는 게 수직 정렬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 수평 정렬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요. 이제 숫자, 회계 여기에 해당하는 것 할게요. G열 데이터, H열 데이터 여기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해서 오른쪽 정렬 지정해주면 정렬 끝나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는 천단위 구분기호 미리 입력한 사람도 있고 아직 입력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어쨌든 이게 보여야 돼요. 천단위 구분기호가. 그래서 그거 설정은 가장 빠르게 하는 거는 홈의 표시 형식의 위쪽에 있는 이 콤마 있죠.
이걸 한번 누르면 여기가 일반이 아닌 회계 서식으로 변경되고요. 정렬도 미리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회계 서식은 무조건 오른쪽 정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를 꼭 회계로 할 필요는 없어요. 숫자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컨트롤 숫자 1키 이걸 누르면 셀 서식 나타나는데요. 여기 표시 형식의 범주에서 숫자 회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로 해도 되는데요. 숫자 회계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숫자로 하는 경우에는 소수자릿수 지정할 수 있고요.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하려면 꼭 체크해 줘야 돼요. 회계로 지정하면 천단위 구분기호는 자동 나타나고요. 소수자릿수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호는 없음 상태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날짜 데이터 있죠? 백분율과 날짜 데이터 그런 거는 출력 형태에 보이는 그대로 만약에 백분율이라면 퍼센트 그대로 입력하고요. 이렇게 날짜, 연, 월, 일 그리고 가운데 하이픈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거 보이는 그대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는 표시 형식이 날짜로 변경돼요. 그러면 이제 셀 병합할게요. 먼저 B13에서 D13 이제 컨트롤 키는 누른 상태로 B14에서 D14, F13, 14, G13에서 I13 이렇게 4개 단위로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홈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각각 단위로 이렇게 병합되었죠. 정렬도 가운데 맞춤 되었습니다. 이제 테두리 설정할게요. 테두리도 블록 설정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B4에서 J4 컨트롤 키 이제 눌러주고요. B5에서 J12 그 다음에 B13에서 J14 이렇게 선택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홈의 글꼴에 위쪽에 테두리 있죠? 이거 열어서 먼저 모든 테두리 한번 다시 한번 열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이렇게 하면 테두리 끝나요. F13, 14 여기는 X 표시 나타나야 되죠? 여기 클릭해서 컨트롤 숫자 1키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셀 서식 이렇게 셀 서식 불러주고요. 테두리 탭 가서 X자 모양으로 보이게 이렇게 선 선택해서 확인. 그러면 여기도 끝이 났죠? 이제 셀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조건에서 중간쯤에 보면은 몇 가지 영역 주황으로 채우게 하시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먼저 지정해도 상관없어요. B4에서 J4 컨트롤 키 누르고 G14, I14를 각각 클릭하세요. 여기를 홈에 글꼴에 채우기 하는 게 있습니다. 셀은 보통 채우기 없음 상태니까요. 표준색에서 세 번째에 있는 주황 이걸로 변경시켜주면 돼요. 이제 조건에서 제목할 건데요. 위쪽에 1, 2, 3행 여기는 아주 좁게 되어 있어서 높이를 조금 키워줘야 돼요. 도형 안에 글자를 크게 입력하기 때문인데요. 1, 2, 3행 머리글 이렇게 3개 선택 그 다음에 안쪽에 경계선 잡고 마우스로 드래그 그래서 괄호 안에 숫자 있죠? 이 픽셀 숫자가 27에서 30 이 정도로만 해놓으면 돼요. 정확히 어느 숫자 맞출 필요는 없어요. 비슷하게만 맞춰 놓으세요. 26 해도 되고요. 이제 삽입으로 가주세요. 도형 목록 열면 도형들 나타나죠? 이름 나타나 있습니다. 기본 도형에 평행사변형 첫 줄에 있죠? 클릭. 이제 마우스로 다시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에 맞춰 놓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은 어디에서 어느 정도, 지열 정도 여기에 있다고 나타나죠? 그래서 비슷한 위치에서 마우스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면 도형 서식이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도형 채우기, 윤곽선, 효과 이런 게 있죠? 먼저 도형 채우기에서 먼저 설정할게요. 제목의 마지막에 채우기 노랑 있죠? 표준색에서 네 번째에 있는 노랑 선택.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은 이미 지정되어 있고 별다른 지시가 없기 때문에 테두리 보이는 그 상태로만 있으면 돼요. 도형 효과로 간 다음에 그림자 설정이 있죠? 여기 옆으로 가면 바깥쪽에 오프셋 오른쪽 찾을 수 있어요. 클릭해 선택. 그 다음에 이제 홈 탭 가주세요. 글꼴 지정해야 되죠? 여기 최근에 사용한 글꼴 없다면 그냥 글꼴 이름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 지정하는 게 조금 빠를 거예요. 글자 크기 키워야 되죠? 24포인트로 키워주고 굵게 속성 지정 그 다음에 글자 색깔 이 상태에서 입력하면 흰색이에요. 지정된 것처럼 검정색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입력하고 봤을 때 정렬이 틀리죠? 맞춤에 여기 정렬할 게 있습니다. 모두 다 가운데 맞춤으로 두 개를 이렇게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오른쪽에 확인 써 있는 결제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만들기 위해서 현재 만들어진 표와 도형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열과 행 거기에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 조금 작게 해서 볼게요. 여기 아무 곳에나 이렇게 비어있는 셀 하나 선택하세요. 그리고 위아래 두 개 셀 선택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여기에 이제 한 줄로 확인 입력해야 되죠. 여기 H4처럼 첫 줄 입력하고 Alt 엔터 키, 다음 줄 내용 입력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한 글자씩 두 줄로 나타나면 되니까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홈에 맞춤에 여기 방향 있습니다. 클릭해서 새로 쓰기. 그 다음에 이 셀에다가 확인 이렇게 입력하면 글자가 하나씩 자동으로 줄바꿈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쪽에 담당해서 과장까지 입력해야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 여기는 높이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17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여기를 이렇게 높이를 키워 놓을게요. 적당하게만 키워 놓으면 돼요. 그리고 L열 여기는 너비가 너무 좁으니까 위에 열머리끌 잡고서 이렇게 테두리 이렇게 좁게 만들게요. 그 다음에 모든 셀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위에 보이는 것처럼 테두리가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홈에서 테두리 지정하는데요. 굵은 테두리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모든 테두리 클릭해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색상 현재는 채우기 없음 이렇게 색상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해도 되고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든 채우기 색상은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렬을 봐주세요. 가운데 맞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여기가 가운데 맞춤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가운데 맞춤 보이도록 해 놓으세요.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만들 거예요. 홈에 복사, 이 옆에 이거 목록 열고요.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세요. 대화상자에서는 바로 그냥 확인 눌러주고 컨트롤 V키 눌러주세요. 그림이 만들어졌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놓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너무 정확할 필요 없어요. 비슷하게만 맞춰 놓고요. 이제 조건에 보면은 원본 여기 입력했던 셀 이거 삭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 열 머리글에서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삭제 눌러주세요. 그리고 비어있는 셀 여기도 높이 조절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놓아도 상관없는데 저는 깔끔하게 여기도 삭제하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으로 유효성 검사 지시가 있죠. 여기는 항상 H14셀 여기에 목록을 만들도록 출제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회사명, 시열의 데이터가 여기 목록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H14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그 위에 이 도구 아이콘 클릭하면 빠르게 이렇게 실행할 수 있어요. 설정에서 제한 대상 여기를 목록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원본 클릭해서 회사명의 실제 데이터 위에 레이블 빼고요. C5에서 C12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목록이 만들어져요. 제일 첫 번째 거 이렇게 선택을 해 놓을게요. 여기도 가운데 정렬 안 되어 있다면 홈에서 가운데 정렬 맞춰 놓으세요. 다음으로 셀 서식 설정하는 게 있죠. G5에서 G12 여기 하라고 되어 있죠. 블록 설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또는 컨트롤 1키 단축키 눌러서 하면 더 빠르게도 할 수 있죠. 그러면 표시 형식 가서 사용자 지정 가고요. 여기 소수점 필요 없으니까 바로 위에서 네 번째 거 선택할게요. 그리고 천단위 구분기호도 이렇게 나타나게 표시되어 있죠. 바로 0 바로 옆에 여기에서 먼저 큰 따옴표하고 한글 건 입력하고 큰 따옴표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글자 앞뒤에 큰 따옴표 해줘야지 제대로 이렇게 숫자 뒤에 건 이렇게 나타나요.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G5에서 G12 다음 조건 여기 이름 정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이 G5에서 G12죠. 바로 여기서 블록 설정할게요. 바로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래쪽에 이름 정의 메뉴 클릭하세요. 이름 반품 환불 되어 있죠. 이름이 바로 이렇게 보이니까 따로 바꿀 필요 없고요. 이제 확인 누를게요. 만약에 이 범위나 이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수식 가서 이름 관리자 가서 여기에서 선택 편집 여기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조건은 모두 끝났고요. 괄호 1에서 6번까지 써있는 곳 함수식 작성을 해야 되죠. 먼저 1번 써있는 I5에서 I12까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는 설립 연도 작성하는데 현재 설립일 여기에서 연도만 빼서 여기 설립 연도에 나타나게 하라고 했죠. 함수는 이어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제가 함수식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함수는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인수에 대한 설명 써 있고요. 그러면 먼저 이어 함수 써야 되는데요. 함수 이름은 대소문자 상관없이 입력하면 돼요. 여기 수식 바로 여기다 쓸 수 있는데 수식을 길게 입력할 때도 있으니까요. 이 위쪽 수식 입력줄에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퀄한 다음에 이어 이렇게까지 하고요.
여기 나타났죠? 여는 괄호까지 입력하거나 아니면 이걸 더블 클릭 또는 탭키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아래쪽에 함수 쓸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fx 이걸 여는 괄호까지 입력하면 이거 눌러서 함수 인수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인수는 시리얼 넘버 하나밖에 없죠. 이 함수에 대한 설명 여기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 인수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 설립일의 데이터죠. F5 이걸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값이 2013 이렇게 나타난다고 표시되고 있죠. 그래서 한 줄 여기에만 입력하는 게 아니고 F5, F6, F7 자동으로 이 수식이 변경되면서 모든 블록 설정된 곳에 수식이 입력돼야 되죠. 그래서 컨트롤 확인 또는 컨트롤 엔터 키 눌러주세요. 연도 이렇게 나타나죠. 수식 입력하는 셀들, 출력 형태 보고서, 정렬이나 표시 형식 알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표시 형식이나 정렬 이거는 감점 대상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가운데 맞춤해 놔도 되고요. 오른쪽 정렬로 바꿔놔도 상관없어요. 감점되지 않습니다. 이제 J5에서 J12 여기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도 이제 함수식 이렇게 먼저 써놨는데요. 조건을 보면은 매출액 순위 구하는데 괄호 안에 글자 빼고 제가 얘기할게요. 매출액의 내림차순 순위 구하고요. 1에서 3위까지만 구해서 여기 1에서 3위까지만 나타내게, 나머지는 아무 내용도 없는 공백으로 그렇게 표시하도록 지시되어 있고요. 함수는 if 함수 그리고 rank.eq 함수 이걸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험에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if 함수는 조건을 가지고서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가지고서 출력해주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rank.eq 함수 이거는 조건에 사용해요. 등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제 랭크 함수로 등수가 어떻게 나오나 확인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다 equal에서 rank.eq 이렇게 입력하고 탭키나 여는 괄호 해주세요. fx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인수 3개 나타나죠. 아래쪽에 설명 이렇게 해놨는데 이 아래쪽에도 함수 인수 대화상자에 설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수인 넘버 여기는 순위를 구할 셀을 지정하죠. 그러면 저희는 매출액 순위 이걸 구할 거니까요. 매출액 써있는 이거죠. H열의 첫 번째 H5를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범위를 지정해 줘야 돼요. 매출액 H5의 값이 어느 범위에서, 당연히 H5에서 H12 이 범위겠죠.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는데요. 현재 수식을 행이 바뀌면서 자동 입력되게 할 거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범위를 끝내버리면 H6으로 바뀌었을 때 여기 범위도 H6에서 H13 이런 식으로 한 줄씩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지 않도록 바로 이렇게 블록 설정에 나타나면 F4키를 누르세요. 그러면 열과 행 절대 바뀌지 않도록 절대 참조 주소로 나타나요. 이제 아래쪽에 오더가 있는데요. 이거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이렇게 설명해놨죠. 여기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생략해서 지시처럼 내림차순으로 나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트롤 확인 눌러보세요. 설립 연도가 가장 오래된 것 2007년이 8등, 그리고 매출액이 가장 높은 게 1등이죠. 그리고 가장 적은 게 8등이에요. 그래서 내림차순 정렬 제대로 되었고요. 이제 rank.eq 함수는 if 함수에서 조건으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요. 먼저 자르기 할게요. 컨트롤 X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if 함수 여는 괄호까지 해주세요. 그 다음에 fx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쪽 설명 여기 첫 줄 내용처럼 if문의 첫 번째 인수인 로지컬 테스트 여기에다 조건 이걸로 rank.eq 함수 사용한 것 붙여넣기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값 현재는 true라고 나타나는데요. 그냥 rank.eq로 구한 오행은 2등이었죠. 그냥 2냐 이게 아니죠. 2가 3등 아닌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3보다 작거나 같은지 그건 3 이하 이걸로 이렇게 조건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 무엇보다 3보다 이런 식으로 조건 지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오행은 2이기 때문에 여기 true라고 나타나죠. 그러면 value if true 여기 참일 때 조건 지정하는데요. 여기에는 그대로 그냥 rank.eq 이 내용으로 구한 순위 나타나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거짓일 때 value if false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글자로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영어로 false 이 단어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는 공백 사용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바로 붙여서 2개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컨트롤 확인 눌러서 모든 셀 수식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위, 2위, 3위는 이렇게 나타나고 나머지 셀들은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공백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E13셀 여기를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평균 매출액 이상인 회사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파일에는 2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문제지 조건 3번을 보면요. 매출액이 평균 이상인 회사 수를 구해서 결과값이 한글로 개 이것까지 나타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수는 countIF 그 다음에 average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countIF 함수는 count 개수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if 조건을 지정해요. 그래서 조건을 지정해 개수를 구하는 함수 이게 countIF고요. 그 다음에 average 함수는 그냥 평균을 구해요. 평균을 구할 범위를 지정해서 평균값 바로 나타나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average 함수로 평균이 몇이 나오나 확인부터 할게요. 먼저 equal average에서 여는 괄호 이렇게 해놓고 fx 눌러보세요. 넘버 1에서 2까지만 나오는데 클릭하면 계속 나타나죠.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저희는 넘버 1에다 범위를 지정할 거예요. 평균 매출액 이상인 회사 수죠. 그래서 매출액이 나와 있는 H열의 데이터 H5에서 H12 여기를 범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average 함수로 구한 값 이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countIF로 개수를 구해야 되죠. 먼저 average 함수로 구한 거는 Ctrl X키 눌러서 잘라내게 할게요. 이제 countIF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count i까지만 입력해도 이렇게 나타나죠. 탭키 누르고요. 이제 fx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range와 criteria, 범위 지정, 그 다음에 조건 지정 이렇게 2개 인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range 여기에는 범위를 지정해야 되죠. 그러면 똑같이 매출액 여기 H5에서 H12를 먼저 범위를 지정하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전에 공부한 것과 좀 다르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평균 이상인 걸 찾아야 되죠. 그래서 단순히 여기다가 조건을 average 이렇게만 하면 이 범위에서 이 평균값과 같은 것만 찾겠죠. 이거보다 이상인 걸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 이상, 크거나 같다, 연산자 이렇게 입력하는데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또 오류가 날 거예요. 왜냐면 이 글자, 이거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앞뒤에 큰 따옴표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또 오류가 날 거예요. 글자하고 숫자를 연결할 때 여기다가 셀 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AND 연산자 이렇게 입력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설명에 제가 이렇게 크게 보이게 해놨는데요. 여기에는 연산자 앞뒤에 띄어쓰기 해놨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여기 수식에 나타난 데는 그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결과 2개라고 나타나죠. 실제로 여기 매출액에서 평균값 이상인 거 찾아보면 2개예요. 그러면 여기는 셀 하나니까 컨트롤 키 필요 없고요. 그냥 확인이나 엔터 키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이 뒤에 한글로 개가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AND 연산자 다시 한번 써야 돼요. AND 연산자 쓰고 그 다음에 개 앞뒤에 큰 따옴표 꼭 작성해야 되죠. 큰 따옴표 개 큰 따옴표 한 다음에 엔터 키 눌러주세요. 이제 다음으로 4번에 해당하는 이 14셀 여기에다 내용 입력할 건데요. 애견용품 매출액 이거의 합계를 구해야 돼요. 애견용품 각각 써있는 곳 5행, 10행, 11행이죠. 여기에 매출액, H열의 데이터 이거 모두 둬야 돼요. 그러면 함수 어떤 거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지 SUMIF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도 아래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대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먼저 equal SUMIF 연원괄호 해주고 fx 들어가세요. 인수, range, criteria, sum range 이렇게 되어 있죠. range는 범위, criteria는 조건, 그 다음에 sum range, range니까 범위죠. 더하게 하는 범위예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 D열의 분류고 그 다음에 매출액 써있는 H열이죠. 여기 처음 range 여기에는 범위를 D열의 데이터 4행 빼고 5행에서 12행까지 이렇게 한번 지정. 이제 조건 여기에는 직접 5행에서 12행까지에 써있는 내용 중에 애견용품 그래서 아래쪽에 써있는 것처럼 D5나 D10, D11 이렇게 셀 이름을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직접 여기다가 애견용품 이런 식으로 지정해도 돼요. 그래서 다른 인수로 가면은 셀 이름이 아닌 경우에는 앞뒤에 큰 따옴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이제 더하기 할 셀들 여기는 매출액이죠. H5에서 H12 이렇게 하면 값 이렇게 나타나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숫자니까 천단위 구분교 보이는 게 읽기 편하죠. 표시 형식에서 쉼표 눌러주세요.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나죠. 다음으로 5번 J13셀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맥스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된 이름, 반품, 환불 이걸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하나니까요. 그냥 equal max 여는 괄호 이렇게 해놓고요. fx 눌러주세요. 여기 넘버 1 여기에만 범위 지정하면 되는데요. 최대 반품 환불이죠. 그럼 지열의 데이터 여기에서 숫자가 제일 큰 거 나타나도록 하면 되죠. 그래서 넘버 1에 G5에서 G12까지 블록 설정해 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반품 환불 이렇게 저희가 이름 정의한 것 나타날 거예요. 값이 4580 나타나죠? 확인 눌러주세요. 여기 한글로 건 나타나도 상관없고요.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회계로 바꿀게요. 4580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아래쪽 제14 선택을 해놓으세요. 여기는 이전에 문제 풀어봤다면 아주 쉬운 함수죠. VLOOKUP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먼저 equal VLOOKUP 해서 여는 괄호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fx 눌러주세요. 함수 인수 4개 있죠. lookup value 여기는 제일 첫 번째 유효성 검사로 지정한 셀 H14 셀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인수인 테이블 어레이 여기에는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 지정하는데 회사명 유효성 검사로 지정한 데이터 그 열부터 지정을 해줘야 돼요. 관리번호 B열부터 하면은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테이블 어레이의 범위 위에 레이블 사행 필요 없고요. C5에서 C12 그 다음에 어느 열까지 가냐 반품 환불 여기까지만 가도 상관없어요. 데이터는 반품 환불까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그냥 잘 모르면은 VLOOKUP에서는 유효성 검사 그 데이터에서부터 시작해서 H12 기본 데이터 끝까지 이렇게 그냥 선택을 해 놓으면 돼요. 다음 세 번째 인수인 컬럼 인덱스 넘버 이거는 테이블 어레이로 지정한 범위에서 회사명이 첫 번째 열이었죠. 여기에서부터 했을 때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 반품 환불 지열 데이터죠. 이게 몇 번째 열이냐 그러면 세보면 다섯 번째죠. 숫자 5 입력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인수인 range lookup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여기에 정확한 값을 찾으려면 0이나 펄스로 지정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펄스 입력하는 것보다 0 입력하는 게 낫죠. 그래서 0 입력할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줄게요. 그러면 도담 오행의 데이터는 반품 환불 3950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도 우선 회계로 바꿀게요. 이제 이 유효성 검사 목록을 다른 거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반품 환불 이것도 여기 나타난 걸로 이렇게 숫자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7번 남았죠. 조건부 서식 지정하기 위해서는 B5에서 표의 끝 J12 이렇게 데이터 선택하면 돼요. 시험에서 이 표 내용이 바뀌더라도 항상 B5에서 J12 여기를 조건부 서식 지정하는 거예요. 홈으로 가서 조건부 서식 이거 있죠? 새 규칙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조건 보면요 수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유형 수식 사용 이거 선택 아래 입력상자 선택 여기에서 반품 환불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지열 데이터 사용하죠. 이 값이 3000 이상인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반품 환불의 첫 번째 데이터인 G5 이걸 선택하면 이게 나타나는데 열과 행 모두 절대 참조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F4키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 열만 절대 참조 그 다음에 행 5행에서 12행까지 변경되도록 이거는 달러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G5의 값이 무엇 이상인 3000 이상인 그래서 이상 표시 여기 연산자 크거나 같다 이걸 입력해야 되죠. 크거나 같다 무엇보다 3000보다 이렇게 입력해주면 돼요. 여기 입력할 때 천단위 구분기호 조건에선 절대 입력하면 안 돼요. 이제 서식 설정 여기에는 색의 표준색의 파랑 그 다음 굵게 지정 이렇게 해주고요. 확인 그 다음에 다시 이걸 확인 누르면 5행에서 12행까지 데이터에서 반품 환불이 3000건 이상인 5행 7행 8행 여기에 모든 셀들만 글꼴 서식이 지정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아래쪽에 설명 필요 없으니까 지웠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서 파일 저장해주고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순서대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제2작업 하려면 조건에 위에 써있는 거 있죠? B4에서 H12까지 이 기본 데이터를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컨트롤 C키로 복사 제2작업 시트의 B2 셀 가서 홈에 붙여넣기 이 글자 클릭해서 원본 연료비 유지 이렇게 해놓으세요. 표가 동일하게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조건 1번, 2번 고급 필터 표서식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시험은 제2작업에서는 출력 형태에 나타나지 않고요. 그리고 문제 조건은 고급 필터 표서식 이렇게나 목표값 찾기 고급 필터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기능이 혼합되어서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1번 고급 필터부터 하도록 할게요. 먼저 소재지가 제주이거나 그렇게 써 있으니까 소재지 써 있는 이 두 셀 선택, 그 다음에 조건 설립일이 2010년 1월 1일 이후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설립일 써 있는 곳도 같이 선택, 컨트롤 C키로 복사,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위치인 B14셀 클릭해 선택, 컨트롤 V로 붙여넣기. 이제 소재지의 조건 아래쪽에 하면 돼요. 이 조건 보면은 소재지가 제주이거나죠. 그래서 그냥 제주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정렬 따로 바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다음 조건 여기 연결되는 게 소재지가 제주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또는과 같은 거죠. 그리고가 아니죠. 그래서 두 개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아래쪽에 데이터 추출할 건데요. 이렇게 또는에 해당하는 조건이라면 바로 옆에 설립일 조건 입력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리고에 해당하는 조건이에요. 소재지가 제주이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립일 두 번째 조건은 이행엔 비워두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C16 여기에다 조건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상이고 이거죠. 설립일이 2010년 1월 1일 이후 이거니까요. 이상과 같은 거예요. 숫자가 점점 커지죠. 숫자가 1월 1일, 1월 2일 이렇게요.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상이에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날짜 2010-01-01 이렇게 입력해주면 조건이 완료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데이터 나타나야 되죠. 먼저 회사명 나타나야 되죠. C2 셀 선택, 그리고 소재지 나타나야 되니까요. 떨어져 있네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E2 셀 선택, 그 다음에 반품환불 또 떨어져 있네요. G2 셀 선택, 매출액도 해야 되죠. HR까지 드래그해서 선택, 컨트롤 C키로 복사, 이제 복사 위치인 B18 셀 선택, 컨트롤 V키 눌러서 붙여넣기. 그러면 선택했던 4개 이렇게 붙어서 나타나죠. 이제 고급 필터하기 위해서 기본 데이터 있죠. B2에서 H10까지 이걸 선택해 놓으세요. 이제 데이터 탭 가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 눌러주세요. 여기에선 현재 선택된 기본 데이터 여기가 아닌 다른 장소 아래쪽에 나타나야 되니까 결과를 다른 장소의 복사로 선택, 목록 범위는 B2에서 H10, 조건 범위 선택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B14에서 C16 이렇게 선택하고요. 복사 위치 또 클릭한 상태에서 18행에 붙여넣기 해놓은 레이블 있죠? B18에서 28까지 선택, 그 다음에 체크하지 말고 확인. 그러면 조건 2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거 총 5개 있다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조건의 2번 표서식 할 건데요. 여기 데이터 만들어진 결과물 있죠? 이걸 선택, 그 다음에 이거를 홈 탭 가서 채우기 없음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옆에 가면은 스타일의 표서식 있죠? 이거 열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표 스타일 밝게 9가 있죠? 밝게 그룹에 있겠죠? 그래서 앞쪽에 색깔 파랑 이건 신경 쓰지 말고요. 지정되어 있는 이름 표 스타일 밝게 9 이걸 찾아 클릭해주면 돼요. 머리끄랭 포함 체크된 상태 확인.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테이블 디자인에서 머리끄랭 체크, 줄무늬행 체크 이게 모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옆에 필터 단추 이거는 기본 체크되어 있는데요. 체크하지 않든 체크되어 있든 이거는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대로 놓아두세요. 이제 3작업 하기 위해서 다시 제1작업으로 가주세요. 이번 문제는 피벗 테이블 출제되어 있죠. 그리고 출력 형태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3작업 피벗 테이블 하기 위해서 블록 설정되어 있는 B4에서 H12 이 상태에서 삽입 메뉴 가지고 그리고 피벗 테이블 써있죠. 그 위에 아이콘 클릭하세요. 기존 워크시트 선택, 위치에 커서 깜빡이죠. 제3작업 시트로 간 다음에 B2 셀 선택해서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 놨는데요. 출력 형태에서 봤을 때 설립일 써 있는 것 이거는 행 제목이겠죠. 아래쪽에 행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출력 형태에서 분류 써 있는 곳 이거는 열 제목이겠죠. 그래서 데이터 중에 설립일이 행 그리고 분류가 열 이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B2 셀 이렇게 선택해 놓은 이유는요. 출력 형태에서 B2부터 표 모양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필드에서 먼저 설립일 이거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행으로 가져다 놓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분류, 이거는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열로 가져다 놓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의 1번 보면요, 설립일 그리고 분류별, 여기에 대해서 회사명의 개수와 매출액의 평균, 이걸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값에는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회사명의 개수, 그래서 회사명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값 여기다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개수 나타나고요. 다음으로 매출액 100만, 이걸 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개수 아래쪽 여기다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합계라고 나타나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평균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 합계 매출액, 이걸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먼저 평균 고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이름, 여기에 매출액 이렇게만 나타나는데 저희가 셀에 내용 입력할 때 Alt 엔터키에서 두 줄로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액까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괄호 100만 이렇게 입력, 두 줄까지 이렇게 모두 나타나도록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C2에는 분류, B4에는 설립일,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정렬 자동으로 되니까 따로 설정하지 마세요. 이제 설립일, 여기 아래쪽 데이터 조건 2번에 그룹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설립일 첫 번째 데이터인 B5셀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 이 메뉴를 클릭해 실행하세요. 그 다음에 저희는 연도만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월과 분기 클릭해서 없애고 연만 선택되도록, 그리고 시작 2007년, 끝 2013년, 여기는 바꿀 필요 없네요. 바로 확인 누르면 5행에서 8행까지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요. 다음으로 조건 보면요, 분류, 여기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이게 있죠. 분류 아래 건강식품,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화장품, 이게 먼저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기억에서 히읗순이 아닌 반대순이죠. 그래서 분류, 이걸 열어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이렇게 바꾸세요. 그 다음 조건 3번, 이거는 피벗 테이블 분석, 그리고 왼쪽에 피벗 테이블의 옵션 있죠. 이거 클릭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탭, 여기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여기에 체크하고요. 아래 빈 셀 표시 체크되어 있죠. 그 옆에 빈칸에 아스테리스크 문자 2개, 이 문자 2개 조건에 있는 것처럼 입력해 놓고요. 이제 요약 및 필터 탭 가주세요. 여기서는 조건에 4번 있는 것처럼 행 총합계 표시, 이거는 체크 해제,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치와 정렬 조금 맞춰졌죠. 이제 정렬 안 된 곳 있어요. C5에서 여기 끝까지 H9까지 여기를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홈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 콤마, 이거 눌러서 회계로 바꾸세요. 그러면 정렬을 이렇게 바꿔도 숫자로 되어 있는 곳은 바뀌지 않습니다. 회계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 빈 셀들 있죠? 이 문자 있는 곳은 정렬이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력처럼 보이게 가운데 맞춤 이렇게 바꿔 놓으세요. 그러면 정렬 모두 완료했고요. 글자가 혹시나 잘려 보이는 곳이 있다면 여기도 너비 조절 이렇게 해놔도 돼요. 그러면 다시 제1작업으로 가주세요. 제4작업 그래프도 이 데이터 사용하는 거 똑같은데요. 모든 데이터 사용하지 않습니다. 출력 형태에서 가로축을 보면은 도담,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레옹샵, 여기까지 사용한다고 나오는데요. 중간중간 빠진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C열 데이터 사용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출력 형태에서 제일 마지막 아래쪽에 있는 것, 반품 환불, 이거하고 H열의 매출액 100만 사용한다고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데이터 선택하는데요. 가로축의 데이터 보고서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회사명 C4에서부터 클릭해서 아래로 이동하면 되는데요. 도담, 그린 웰빙, 그 다음에 그린라이트, 그리고 마이 스토리, 이건 빼죠. 이제 마우스 놓아주고 이제부터는 컨트롤 키 누르고 계속 연결해 선택을 해줘야 돼요. 이제 뉴스타 선택, 그 다음에 뭉이월드, 레옹샵까지 선택. 이제 G열과 H열은 똑같은 행만 선택해주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G4에서 H7까지 한번 선택,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G9에서 H11까지 선택. 그러면 데이터 선택 완료했으니까요. 이제 삽입으로 가주세요. 차트에 여기 위쪽에 콤보 차트 삽입 있어요. 클릭하고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모든 차트의 혼합, 이거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계열 이름 2개가 나와 있는데요. 문제지에서 조건을 보면은 첫 번째 차트 종류 묶은 세로막대형 되어 있죠. 그리고 조건의 7번의 서식, 여기에도 또 있는데요. 매출액 100만, 이거를 꺾은 선형이 아닌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그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 이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설정해 놓고요. 조건에 1번에 지정되어 있는 거는 그러면 위쪽에 있는 이거 묶은 세로막 대형 이대로 있으면 돼요. 이제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 차트 이동 메뉴 있죠? 클릭, 새 시트 클릭, 그리고 여기 이름을 제4작업이라고 입력을 해놓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시트 만들어졌죠? 제일 왼쪽에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 시트명을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오른쪽 끝에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제1, 제2, 제3, 제4작업 이 순서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에 맞춰서 1, 2, 3까지 했고요. 이제 조건 4번 할게요. 먼저 차트 디자인, 여기에서 빠른 레이아웃 누르고 레이아웃 3을 선택, 그리고 그 옆에서 스타일 1로 선택. 이제 조건 5번이 있어요. 영역 서식이 있죠? 차트와 그림 영역이 있는데요.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선택되어 있다면 차트 영역 선택된 거예요. 글꼴과 채우기 효과 있죠? 먼저 채우기 효과부터 할게요. 서식 눌러주고 여기에선 도형 채우기의 질감으로 간 다음에 분홍 박엽지 찾아 클릭하세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선 글꼴 지정 있죠? 먼저 굴림으로 바꿔주고 글자 크기 11포인트로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으로 바꿀게요. 다음으로 그림 영역 있죠? 마우스로 여기 갔을 때 그림 영역 나타나면 클릭하세요. 여기는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 이렇게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 6번 제목 서식 있죠? 위에 차트 제목 클릭, 이 안에 글자 드래그의 선택, 그 다음에 출력 형태 보이는 제목으로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이 제목의 테두리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다시 설정할 게 있죠? 서식 선택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먼저 할게요. 도형 채우기 흰색, 도형 윤곽선 검정, 그 다음에 도형 효과는 따로 없죠? 이제 홈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글꼴 굴림이죠?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키워주고요. 이제 다음으로 7번 서식, 보조축 지정까지 했고요. 계열, 눈금선, 축이 있어요. 먼저 계열에서는 표식, 이 꺾여 있는 부분에서 꺾인 부분, 이 동그라미가 표식이에요. 이거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데이터 계열 서식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면 계열 옵션에 채우기 및 선 눌러주고 표식 클릭, 표식 옵션을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 선택, 그 다음에 아래쪽 형식 목록 열어서 지정되어 있는 모양 세모로 선택, 그리고 크기는 10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레이블 값 이거 있죠? 출력 형태 보면은 이 막대 그래프 위쪽에 3950건 나타나죠? 이 막대 그래프에 마우스 올려도 값이 3950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 클릭 모두 선택되어 있으니까요. 이거 다시 한번 클릭.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만 선택되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면 위에 이렇게 나타나요. 다음으로 눈금선 있죠? 그림 영역 안쪽에 있는 가로선이에요. 이걸 클릭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선택되었다고 표시되면 서식 탭 가주세요. 도형 윤곽선에 먼저 검정으로 하고요. 도형 윤곽선에 대시 종류 지정된 것처럼 파선 이렇게 바꾸세요. 다음으로 축, 출력 형태처럼 맞추는 건데요. 그림 영역의 왼쪽, 오른쪽, 아래 테두리가 있는데 현재 안 보이죠? 이거는 축에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프 왼쪽에 세로축 글자 선택 이렇게 클릭하고 도형 윤곽선의 검정, 오른쪽에 글자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 검정, 아래쪽 가로축의 글자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 검정 이렇게 하면 테두리 나타나고요. 이제 왼쪽에 세로축 단위 모두 확인할게요. 0건에서 500단위씩 변경, 그리고 4500이 최대, 한글로 건 이렇게 제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글자 이거 확인하면 최소값 하이픈 단위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 숫자 바로 클릭하면 옆에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차트 바깥쪽 클릭, 다시 한번 이 숫자 클릭하세요. 그러면 화면 오른쪽에 경계, 최소값, 최대값, 단위 기본 바꿀 수 있게 나오죠. 그러면 기본 단위를 5만이 아닌 10만으로 바꾸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최대값 30만까지 바뀌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 눈금선 작게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죠? 여기 눈금 열어주고 주눈금 클릭해서 바깥쪽 선택 이렇게 하면 돼요. 다음으로 이제 범례 있죠? 두 줄로 나타나는 거 수정할 거예요. 범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데이터 선택 들어가세요. 두 줄로 되어 있는 것 매출액 100만 이거죠? 클릭해 선택 편집
그리고 여기에 직접 계열 이름에 매출액 100만 입력을 하세요. 입력했다면 아래 확인 버튼,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이렇게 하면 돼요. 다음으로 도형 있죠? 도형 여기에 나타나죠? 삽입해서 도형 삽입할 수 있지만 서식 여기에도 있어요. 목록 열고 설명선의 두 번째 거 선택,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 크기는 출력 형태 보고 맞춰 놓으세요. 여기 아래쪽 핸들 잡고도 이렇게 위치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에서 이 도형 색깔,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테두리는 있으니까 바꾸지 않고요. 홈 탭 가주세요. 글꼴 지시 따로 없죠? 차트하고 동일하게 해주면 돼요. 굴림으로,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1포인트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글자 색깔 검정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맞춤 아무것도 없죠? 가운데 맞춤으로 2개 지정. 이제 여기에 입력하면 되는데요. 최대 입력하고 여기는 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엔터키 눌러서 다음 줄로, 그 다음에 반품 환불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꼭 바깥쪽 테두리나 다른 쪽 선택해 보세요. 글자가 만약에 잘려 보인다면 출력과 조금 다르더라도 조금 키워줘야 돼요. 그럼 이제 파일 저장하고요. 다시 제1에서 제4 작업까지 검토를 해주세요. 시험장에서도 검토할 시간 충분할 거예요. 검토 완료했다면 이제 이 파일 최종 저장, 그 다음에 감독관 PC에 이걸 전송하고 나오기 전에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받고 퇴실 이렇게 하면 돼요. 시험장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은 이거 다시 한번 검토, 꼭 정답 파일하고 직접 비교해서 틀린 거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것 있다면 시트 새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